경북 의성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까지 번졌고 무엇보다 희생자가 너무 많습니다. 탈출 행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곧 길이 막힙니다. 빠꾸. 1시가 급한데 속도를 낼 수 없고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살살살 이거 너무 붙었다. 우리 손주들 좀 태워주세요.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지붕도 마음도 내려앉았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손이 벌벌 떨려요.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역대 가장 빠른 속도, 시속 약 8km로 번지며 서울의 절반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괴물 산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왜 옛날에 보면 산에 가면 산불 조심 이렇게 감정기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장마철 빼놓고는 늘상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제 산불은 산림청이 관리를 하잖아요. 전 우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을 제일 많이 알고 불을 제일 많이 다루는 쪽이 소방청이니까 소방청으로 좀 일어나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산불에 관련해서. 예. 산불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나잖아요. 네네. 거기가 소나무가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게 침엽수는 잘 타거든요. 침엽수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의 경우에는 송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휘발성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활엽수와 달리 침엽수는 지금 같은 봄 시기에는 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의 탈 물질들이 지금 봄에 많이 있다. 그래서 활엽수보다는 좀 많이 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침엽수로 보입니다. 지금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침엽수의 경우에는 불이 꺼졌다가 다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걸 이제 재발화라 그러는데요. 재발화. 잔불이 소나무 잎이 그 참나무 잎보다 불이 붙으면은 1.4배 더 뜨겁고 2.4배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산불나무 싹 다 불목해버리고 거기다가 다 소나무 심거든요. 그러니까 화렵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도 산불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급증하는 추세고 대형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럼 그걸 비교해보는 학자들의 얘기는 거기는 소나무를 일부러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산림청이 하는 소나무 위주의 산림 정책이 빚은 저는 인재라고 보고요. 근데 그 저기 소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는 이유는 뭐예요?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 게 있죠. 잘 자라고. 빨리 자라요. 그리고 빨리 자라고 그걸 벌목하고 나무 쓰임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있고. 활용도도 있고 해서 이제 소나무 위주로 많이 가고 있죠. 이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숲가꾸기 운동이라는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냥 산을 두면 그 화렵수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산불이 덜 번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숲가꾸기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침엽수림 중심으로 이제 숲가꾸기가 됐고 송이 숲가꾸기 운동. 그 지금 그 이번에 산불이 많이 번진 지역들이 되게 송이 주산지들입니다. 의성, 청송, 네네네. 영덕 이렇게 가면서 이제 송이 숲 가꾸기 운동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숲이 굉장히 건조해졌다는 이제 우리 수종 관리라든지 또 이런 재난에 대한 그 산림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생각해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그 위기 극복에 사실 이제 총력을 좀 이렇게 쏟아야 되는데 산불 피해서 추경에 있어서 여야가 또 입장차를 보이면서 다툼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예비비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중에 이 4조 8,700억 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거 있습니까?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그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거 제가 일단 팩트체크 좀 해드릴게요. 네. 작년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4.8조 8천억 원이에요. 맞아요. 예비비가. 이 중에 2조 4천억 원을 민주당이 삭감을 했죠. 예. 이 가운데
목적 예비비 그러니까 뭐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1조 6천억 원입니다. 근데 그 1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2천억 원은 교육 예산이에요. 무상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비.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4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또 이게 재난 대비 예산이 있는데 민주당 주장대로면 뭐 농식품부에 1,600억 원, 해수부에 250억 원 이런 걸 다 합치면 이게 재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농식품부의 그 재난 예비비는 산불에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해수부 영원히 산불에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쓸 수 있는 돈이 한 6천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비비가 돈이 자꾸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왜 그런지 저희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깎은 거는 이제 절반으로 깎은 거는 팩트고 예산을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판단해 보면 예비비는 불용 예산이 많잖아요. 2023년인가요? 그때도 예산 짤 때 보면 4조 6천억 정도 됐던 거를 한 3조로밖에 안 썼어요.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 돈을 깎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돈이 부족하게 됐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 그때 책임 추구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좀 답답한 거는 이게 재난의 정치와 정쟁화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예비비 깎아서 마치 불난 것처럼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거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짠 프레임 아닙니다. 아니 지금 문제 제기를 지금 예, 예. 국힘에서 제일 먼저 했잖아요. 아니, 실제 돈이 없으니까 그건 한 것이고. 아니, 예, 지금 예. 돈이 있는 거잖아요. 7천억이는 건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돈 갖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러면 추경 짤 때 만약에 민주당이 엄한 소리 한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야지. 너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거는 너무 정쟁화 시키는 거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힘든데 그것도 전략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있어요. 드리냐면 21일 날 산청에서 처음으로 산불이 났습니다. 그게 열흘쯤 전인 거죠. 24일 날 민주당이 뭘 했냐면 광화문 천막 당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민주당은 산청 산불에 이미 4분이나 숨지고 산청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는데 아무런 논평 하나 제대로 내지 않고 수수방관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예비비가 지금 없어서 빨리 예비비 편성하자고 얘기한 거를 너무 서둘렀다고 얘기하시는 아니죠. 너무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예비비를 복원하자는 주장이 지금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건 틀린지 안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서는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수석 대변인 말씀이 맞다면 민생과 재난 대비에 올인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는 국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산불 지금 밖에 나가서 헌재 압박하는 게 지금 주 목적 아니에요? 아니요, 뭐 다른 것을 다 예를 들면 다 갖다 붙이면 예를 들면 이런 비판이 가능.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이재명 이 부분을 예비비 얘기를 하는데 예를 왜 들어보세요. 지금 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제가 보기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럼 영양 군수인가요? 누구죠? 영양 군수가 지금 울면서 헬기 좀 지원해달라고 화성을 해서 중앙정부나 경북도청이 지원 안 해준다고 좀 울며불며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정부 여당이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를 야당에다 갖다 붙여요? 아니 헬기를 바닥에 두고 지원을 안 합니까?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헬기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은 다 알려집니다. 이 정도 산불에 우리 헬기가 대처를 못합니다. 아니 그거를 정부가 무관심해서 영양에 헬기가 못 떴다 이거는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이 드시죠. 실제로 정부를 운영해보면 위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난 관리나 위기 관리할 때는 각 부처들이 막 겹쳐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교통정리 해주고 집중해서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 해다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총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기관리센터가 역할을 안 했잖아요. 영양군수는 영양군수 입장에서 우리 뒷산에 불이 났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울분도 솟고 하셨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부가 무관심했다라든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아니 저희가 왜 책임이 없습니까? 정도까지 마시고 그래도 욕먹고 저도 욕먹는 게 정부 여당이에요. 아, 욕먹는 걸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권성도 원내대표 이제 다 이제 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니까 이제 경북 청송 지역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본인 촬영 다 하셨으면은 지금 불 내 창고 불 타고 있는데 불 좀 끌어가자. 여기 봐라. 불 좀 끌어가자. 지금도 불 타고 있다. 3일째 불 타고 있다. 3일째. 사진 찍고 불 좀 끌어가자. 대표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놔두세요.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 밥 타러 왔어요. 밥 타러 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예, 우리 박준수였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3명 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욕하는 거 아니야? 왜 도와주러 왔는지 욕하면 안 되지. 예. 그 두 대표를 이제 대하는 지역민들의 이제 온도 차이가 좀 느껴져서 이게 많이 좀 뉴스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석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 뭐 길게 안 할게요. 저는 정치인들이 그런 거 보면서 좀 성찰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게 막 그 적대적 분단 상태인 것 같아.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과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서로 못 잡아서 으르렁대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을 자꾸 토로하고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느냐. 저는 전적으로 정치의 책임이다. 정치가 자꾸 상대를 죽일 듯이 하고 진짜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반 우리 국민 수준에까지 전파가 돼버린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여전히 여야를 똑같이 막론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발 이런 짓 좀 안 하면 좋겠고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 국민들의 성정까지 황폐화시키는구나. 이런 좀 반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제 저희도 정치가 너무 각박하니까 우리 저 국민들도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다라는 정말로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뭐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좀 우리 정치가 좀 통합을 위한 정치에 좀 더 힘썼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산불 지역 주민한테 이게 한 27만 명 정도 여기 이제 30만 원씩 일단은 지급을 하겠다, 지원하겠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22만 명 실제적인 피해가 없었는데 지원금을 받게 되는 그런 거여서 이거에 대한 또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들은 얘기예요. 이철우 경북지사님한테 대부분이 고령자분들이세요. 그래서 무슨 가재도구를 챙겨서 나오고 이런 분들이 없고 그냥 쓰레빠 신고 그냥 누가 막 빨리 피난합시다 그러니까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길에도 불이죠. 마을에도 불이죠. 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 이불 하나 들고 가방 메고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옷도 없고 신발도 없어서 연히 고통스럽다. 그래서 당장 몇십만 원씩이라도 좀 지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낼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물론 뭐 27만 명 전체가 꼭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 경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급한 걸로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30만 주는 거 좋다고 봅니다. 광역단체에 그 정도 재량을 못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진짜 피해 본 사람들을 준다라고만 하면 이게 피해 산정하고 뭐 검증하는데 시간 더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산불 진압할 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뭐 헬기인데 헬기가 부족하다. 한 번에 물 3,0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러시아산 중형 헬기 카모프입니다. 산림청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모두 29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8대가 이번 산불에 투입되지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겁니다. 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 지적해온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 상임위 가보면 이런 것들이 좀 짚어지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미리미리 해줘요. 그럼 행정부가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피하려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좀 귀담아 듣고 뭔가 좀 대책을 세우는 미리 대비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헬기로 끄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이파리까지 확 다 타는 거를 수관화라고 하는데 소나무가 그게 아주 심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불이 막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위에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헬기가 떠서 진압하는 게 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헬기는 안 탄 지역에 가서 물을 뿌리어서 좀 막는 효과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장비 위주의 어떤 진화라는 게 한계가 있다. 네. 나무를 혼혈으로 좀 바꾼다든지. 산림 정책의 전환. 그렇게 해서 자연의 힘에 의존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조금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회 때 뭐 상임위 때마다 그 헬기 문제는 지적을 합니다. 뭐 꼭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 헬기 예산 172억 원 올해 기재위에서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뭐 여야 합심해서 통과됐는데 이제 전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삭감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뭐 정쟁으로 얘기하지 말으시는 게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게 모든 국회에서 했고 이런 부분들은 늘 이제 반복돼 왔던 문제고 또 헬기
헬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가 많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한 분이 그 의성에서 순직하신 분은 31년 된 헬기를 모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좀 보완을 하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죠. 네,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사실 문제점으로 이제 거론되는 게 이제 그 임도라고 해서요. 산림관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도로인데 임도가 이런 대형 산불은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 차량과 장비들이 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임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4.1m입니다. 미국의 절반도 안 되고 일본의 6분의 1, 독일의 7.5% 수준에 그칩니다. 산림에서 100m가량만 가면 임도에 닿는 독일과 달리 한국에선 평균 1km 이상을 가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사람들마다 좀 임도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른데요. 네. 어떤 분은 임도 때문에 산불이 더 번진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요? 있고 어떤 분은 임도 때문에 그나마 이제 차가 들어가니까 진화할 네. 수 있다,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이제 산불이 막 번지고 있을 때는 임도 따라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임도를 잘못 내다 보면 바람이 글로 통하잖아요. 그럼 불길이 글로 길을 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소나무 위주로 재발하지 마라. 그다음에 임도 늘리려고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산림청은 완고합니다. 완강하게 임도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제가 이게 어느 게 맞는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도 만능주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임도도 일반 임도가 있고 산불 진화가 가능한 임도가 있거든요. 소방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임도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산불만을 염두에 두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재 진압용 임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헬기 모드는 밤에도 어쨌든 그 현장 접근에까지 진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월하다 이런 것인데 이제 임도가 주로 많이 발달된 나라들은 벌목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이제 벌목하면 나무 싣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산들을 너무 보존하자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 강산 푸르게 뭐 이런 이제 거. 예. 이게 뭔가 여기에다가 산불 화재 방지 같은 것도 활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근데 이제 이 활용을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너무 거부감이 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말씀도 또 산림청에서 하시고. 환경만 놓고 보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환경 문제는 일본과 중국이 산불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산에 인위적으로 막 키 작은 활엽수를 잘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연으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공조림보다는 자연복원 쪽으로 가는 게 뭐 환경적 요인을 떠나서 산불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는 그쪽 주장이 저는 좀 솔깃한 것 같아요. 불은 껐고 이제 복구의 시간입니다. 일단 집이 가장 급합니다. 이 집을 지어가지고 내가 사고 사는 걸 보나 집 짓는 걸 보나 싶다고. 조립식 주택 같은 임시 주거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피해 본 곳이 너무 많아 조사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인력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에 탄 산림을 되살리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당장 올 여름부터 장마철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걱정하게 생겼습니다.